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아래쪽에 근거가 있죠. 항상 이제 행정기관이 무슨 국민에 대한 작용을 하려면 특히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냐. 이게 항상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려면 상위법에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규칙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법규명령을 제정하려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쌍가루 2번부터 봐. 1번은 건너뛰고 위임명령부터. 위임명 이미 아까 공부했어. 이거 뭐가 있어야 만드는 거야? 위임이 있어야 되지. 위임, 뭐 위임해줘야 돼?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어떤 사항. 이게 이제 개별적이란 말이 지칭하는 거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할지, 그지? 그리고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 무슨 어떤 내용까지 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딱 정해갖고 이거 정해라 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위임명령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상위 법령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 수권 또는 수권 대신에 위임이란 말 써도 돼. 응? 그럴 때만 만드는 게 위임명령이야. 이름 자체에서 유추가 되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개별적 구체적, 그지? 딱 개별적이란 건 뭐라고? 뭘 정할지, 뭐에 관해 정할지, 대상, 그리고 구체적이란 말은 그 범위를 말하는 거야. 응? 이걸 딱 명시해서 요거 정해라 권한이 주어져야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응? 한편 동그라미 2항은 우리 저 판례가 소개됐지? 자, 읽어보면 핵심은, 자, 우리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자,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대강 정하고 뭐뭐뭐뭐는 뭐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위임을 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 안에서 대통령령이라고 법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정할 때 이 사항은 법률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요 내용을 정한다. 이걸 꼭 써야 되느냐 이거야. 대통령령에서 법률 몇 조 몇 항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하는 걸 꼭 써야만 하느냐. 거기에 논란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끝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때도 된대. 꼭 써야 된대. 안 써도 된대. 안 써도 된대. 응? 법률 제 몇 조 몇 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걸 정한다. 이거 안 써도 된대. 응? 그래서 그거를 두째 그때 응?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 응? 꼭 상위법 몇 조 몇 항까지는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판례 1, 2, 3, 4 이렇게 써놨는데 뭐 1번 외울 건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자. 밑줄 신발. 자, 위임입법. 위임입법 그대로 풀면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법이야. 응? 상위법으로부터 뭐 정해라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위임입법이란 법률이라든지 상위의 효력을 갖는 명령. 예를 들면 장관이 만드는 부령에 비해서는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이 상위의 효력 갖는 명령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이나 상위 명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 일반 초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걸 위임입법이라고 부른다. 응? 그런데 마지막 줄에 가면 마지막 줄에 셋째 줄 끝에 보자. 두 번째 줄 끝에 이거 위임입법은 문장이죠. 위임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말을 가끔 쓰일 때가 있어. 여기서 외우진 않아도 뜻 알고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국회가 절차 밟아 만들어 놓은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응?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안 속하겠지?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으로서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법규를 정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내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그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에게 효력 갖는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응? 참고로 읽고 지나가고요.
시험에 중요한 판례는 2번입니다. 2번. 응? 자, 2번에 보면 자, 그 문장 읽어보자. 거의 시행령이나 무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위임 없으면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래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국회가 정한 법률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응?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 어떤 법률에 관해서 대통령이 시행령, 장관이 시행규칙 정해놓은 내용이 모법이라는 건 이제 그 상위법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든지 또는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그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 놓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인 때는 설령 그럴 때는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위법인 모법에 그에 관련해서 정해라 하는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시험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앞부분에 두 줄에서는 뭘 써놨어? 시작머리에서는 이른바 그 행정기관이 상위법부터 위임도 안 받고, 그지? 멋대로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거나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정하는 거,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는 거래, 그지? 근거 없이 정할 수는 없는 거래. 그렇지만 그 이제 두 번째 끝에 아니 행정기관이 법 만들어 놓은 게, 자, 셋째 줄에 뭐야?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자, 모법의 해석상, 그러니까 상위법이 모법을 해석해 볼 때 이거 하위법에서 정하라는 취지야 라고 해석상 가능한 것을 정해놓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모법 취지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 때는, 그럴 때는 상위법에 이거 정해라 하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이 만들어 놨더라도 그 하위법 행정기관이 만든 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대. 중요하다 판례.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 판례 거의 셋째 줄. 자, 셋째 줄에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없는데도, 정하라고 위임 없는데도 상위법에 규정된 어떤 국민에 대한 법 집행하는 요건, 처분, 상위법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관이 부령을 만들면서 상위법의 요건과 다르게 변경해서 규정해 놨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부령의 규정은 기껏해야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행정명령,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행정규칙, 그지? 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의 효력을 가질 뿐 국민에 대한 효력까지는 갖는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이 정해놓은 그 법집행 요건을 장관이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해 놨다면 이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국민에 대한 효력 갖는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또 이거도 3번도 그 부분을 중시. 자,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국민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 기간 제한에 대해서 정해라 하는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령으로 함부로 그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행정기관이 그 권리 행사 기간을
줄여서 규정해놨다면 그만큼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안 된다. 그래서 4번도 시험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2번 판례예요. 2번 판례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 한편 오른쪽에 집행명령은, 자,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인데, 단 뭐 없어도 만들 수 있어. 상위법에 의해서 뭐 어디까지 이런 거 정해라 이런 구체적인 위임 없어도 행정기관의 기본 임무가 법을 집행하는 거고, 그 법을 집행할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라면 그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방식은 알아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집행명령은 뭐가 없어도 돼. 첫째죠. 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 위임이 없어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참고로 보자. 근데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시행이 집행을 뜻하는 거야.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럼 법 집행명령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 규정이 있어. 그거 있으나 없으나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한 번 더 확인 차원의 규정이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집행명령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지. 자, 어쨌든 핵심은 동그라미 1번. 집행명령 제정에는 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응? 그래서 된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 2번 있는데 뭐 시험에 딱 쓰이는 건 아니고, 자, 1번을 읽어보면 윗부분, 우리 아까 읽었던 헌법 75조가 소개됐죠? 뭐라고 분석했어? 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위임받은 상황 정하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위임이 있을 때 정하는 거. 이게 위임명령 만들 수 있는 요건이고. 그 다음에 첫째 끝에 위임명령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놓는 거. 이건 집행명령인데. 그치? 따라서 위임명령 만들 때와 달리 집행명령 만들 때는 상위법령의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필요 없다고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넷째 줄,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이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집행명령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울 거라는 거. 집행명령 만들 때는 상위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수권 위임이 없어도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지? 헌법 조문 해석상, 그지? 예, 그런 뜻이고, 뭐 2번도 그렇습니다. 2번도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키는 절차.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만 가는 거야. 직권 면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면직이 이제 공무원직 상실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원해서 사표 내고 그만두는 건 의원 면직이라 그러고, 그지? 이거는 본인은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너 그만둬 해가지고 자르는 걸 직권 면직이라고 합니다. 응? 그러면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 직권 면직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뭐야? 대통령대로 정하라고 아무런 위임하는 규정 없어도 대통령은 면직시키는 조치를 위한 어떤 절차 방식, 응? 이거 알아서 대통령이 집행 하는 외울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공부의 중요 논점 한계입니다. 한계. 응? 한계 부분이 아주 중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 때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어. 근데 한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 자,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자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국회가 직접 법률에다 정해야 할 사항을 안 정하고 행정기관에게 니네가 정의하고 넘겨주면 돼, 안 돼? 그런 거 안 되지. 국회가 위임을 할 때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2번 위임명령 보자. 위임명령 보면 국회는 어떻게 위임하면 안 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돼. 일반적 포괄적은 우리 아까 뭐에 반대말이야? 개별적 구체적인 거에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정하라고 할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게 구체적인 거야. 응?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응? 근데 그런 거 없이 야, 대통령 네가 뭐뭐에 관한 사항은 알아서 정해 하는 식으로 막
완전히 포괄적으로 법 제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법 순위가 이래. 대통령이 국회가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뭐뭐 정해라. 그럼 대통령이 일단 권한 받으니까 정해놓고 또 더 세부상은 대통령이 또 장관한테 정하라고 또 위임을 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을 해야지. 그냥 니네가 알아서 정해하는 거 포괄식으로. 응?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그 위임하는 국회 상급 기관이나 이 국회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다 떠넘겨 버리는 거, 넘겨주는 거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국민으로부터 부여하던 권한을 지가 행사 안 하고 행정기관에 다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헌법이 명시해놨듯이 반드시 어떻게 돼? 대상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할 사항을 이렇게 위임을 해야지. 그런 걸 제대로 안 한 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위임하는 상위 법 규정은 무효야. 자, 그래서 뭐 제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1번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예외가 있어. 동그라미 2번은 예외. 예외는 결국 뭐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 뭐지? 첫째 줄 자치법적 사항. 또 그 앞에 조례. 근데 다 묶을 수 있는 말이 조례까지 포함해서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자치법적 사항. 왜냐면 지방자치가 인정되잖아. 그럼 지방별로 자기네 지방의 일에 대해서는 자치적인 법 제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자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해서 조례라는 법을 만들 때는 꼭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뭐뭐에 관해서 어디까지 정해라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위임받을 필요가 없대. 응? 그러면 지방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응? 그리고 뭐 각 어떤 단체들, 어떤 공공단체들이 뭔가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자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또 국회가 야 니네 단체가 좀 알아서 정해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대. 그래서 이 2번에 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 정해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때 하고 자치법적 사항 이거 공공단체가 알아서 정해라 하고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 허용. 다만 둘째 줄 아무리 자치법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돼? 그건 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야. 응? 포괄적 위임은 그건 말도 안 되고 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자치법적 사항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이라면 본질적 사항이라면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직접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직접 정해놔야지. 그걸 다른 기관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주 더 압축하면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자치법적 사항이라도 또 아예 위임 자체가 허용 안 되는 사항도 있다. 응? 자 이렇게 정리. 그러면 이거 이제 판례로 확인해 보자. 다음 페이지. 자 1번이나 2번이나 다 비슷한데 우리 헌법은 아까 뭐 써놨었지? 헌법 제75조에서 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임명령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분명히 헌법은 위임명령이란 걸 행정기관이 만들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는 말은 뭐래? 응?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느냐는 다섯째 줄에 구체성의 요구와 정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쓰이는 거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정할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 그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 급부행정 영역이면 국민에게 이익 주는 작용과 관련된 거. 응?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거에 대해서 뭘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좀 구체성이 좀 주체성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대. 응? 근데 뭐 세금 부과라든지 조세 법규, 뭐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사항에 관해서 정하도록 한다든지, 세금 부과에 관해서 정하도록 하라든지, 그 처벌 법규나 조세 법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조치 작용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대. 응? 네. 요게 중요. 2번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응? 자, 1번 중요. 자, 2번도 앞부분에 이제 전반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쭉 있죠? 그러면 그 중간쯤 끝에 가면, 자, 아까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을 했는데, 이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했느냐? 상위 법령에서 하위 기관에게 뭘 정해라 하고 위임할 때, 응?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 내지 예측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임 조항,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위임하는 상위법 조항이 속해 있는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정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응? 이 중간쯤이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자, 국회가 무슨 법률 제정하고 대통령한테 뭐뭐에 관해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그 조항을 보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여. 그 조항 하나만 보면. 하지만 그 조항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조항이 들어있는 해당 법 전체 또 관련 법까지 다 따져보면, 아,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했구나, 이 범위가 명확하게 딱 노출될 수 있다면 그걸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 얘기가 3번에도 이어져. 3번 판례에 거기 읽어봐. 자, 셋째 주 끝에, 자, 위임 명령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위임한 상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누구라도 그 법률 조항 딱 보면, 아, 행정기관이 뭘 위임받았고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 무슨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예측 가능한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다만 그 예측 가능한 정도로 위임했느냐는 해당, 여기 다섯째 끝에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응? 그 위임한 상위법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또 관련 법까지 다 종합해서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 내려야 된다. 응? 아까 이렇게 한 얘기 똑같죠.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가 지금 읽은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응? 2번, 3번 묶어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4번 판례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국회가 상위법, 뭐 대통령이 장관한테 뭘 정하라고 위임했어, 대통령령에서. 근데 이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 한 거로 판단되면 그 상위법 대통령 조항은 무효로 판결이 날 거야. 그러면 법원이 그 대통령령 위임한 대통령 조항을 딱 보니까 겉으로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인대. 응? 하지만 거기 읽어보자. 4번. 즉, 여기는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 자체에는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외형상으로만 보면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법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사가 그 법률 조항을 해석을 해보니까, 아, 뭘 위임한 거다라고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면, 이거는 뭐야? 포괄적 위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응? 다
조금 이제 2, 3번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르지만 여기는 이제 법관의 해석을 통해 볼 때, 그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뭘 위임했는지 범위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면 이게 들어있는 거고. 그게 4번, 5번이 또한 같은 취지입니다. 4번, 5번. 예, 그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번까지도 다 같은 취지다. 4, 5, 6을 그냥 같은 취지로 묶으세요. 자, 7번을 보세요. 7번 한번 통째로 다 읽어보자. 자, 우리 아까 헌법 헌법 75조에 뭐라고 써 있었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임 명령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었지? 이렇게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이렇게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을 때만 정하도록 이렇게 엄격한 한계에 내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헌법이 선언한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법리에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서 행정부더러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어떤 공법적 기관의 정관으로다 정해라. 응?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운영 규정인 정관에다가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다. 이런 지방자치, 자치법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므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아까 우리 공부한 거 확인하는 거죠. 무슨 단어 키워드야? 자치법적 사항이지 법률에서 뭐 각 단체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인정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위임할 때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안 정하고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안 된다는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7번 끝쪽에. 자, 이게 7번, 8번 같이 묶어서 그러면 8번. 자, 법률에서 어떤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으로 여기도 자치법적 사항에 속하는 걸 정하라고 위임하는 거지. 이런 걸 자치법적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 하지만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치법적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때는 적어도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 사항은 위임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 넷째 줄,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몇 조 몇 항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그러니까 무슨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좀 다른 말로 그냥 좀 뭐랄까 개략적으로 말하면 뭐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야. 응?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하려면 어딘가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건물과 땅 소유주, 토지 소유자 뭐 3분의 2 이상 동의, 이렇게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야 돼. 응? 그러면 거기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뭐야? 거기 그 행정기관에게 자기네가 재건축 사업 하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인가해달라. 관할 관청에 인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그 재건축 사업 지역 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이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인지 그 동의 요건을 어떻게 돼? 법률에서 직접 안정하고, 응? 그 재건축 조합이 스스로 정관에 알아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거야. 포괄적 위임 허용. 응?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자치법적 사항에 속하고, 응?
그래서 포괄적인 위임을 했더라도 문제가 없다. 각 재건축조합의 정관에서 몇 분의 몇 토지 소유자 동의 얻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서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에서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9번은 뭐야? 조례. 자, 읽어보자. 9번. 국회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조례로 정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정하는 명령, 국가행정기관이 정하는 법인 명령과는 달리 조례라는 법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적인 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는 범위 내라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법률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조례로 정해라 할 때 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지 않아도 된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죠. 이것도 매우 중요. 9번 10번이 같은 내용이야. 9번 10번. 그래서 10번도 읽어보자.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라 하고 법률로 국회가 위임을 할 때는 뭐야? 일반적인 대통령, 장관 등 국가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 하는 거하고는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는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응? 9번 10번이 같은 취지고 9번은 대법원 입장이고 10번은 헌재 입장으로 같은 취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넘어가면 되고요. 11번은 넘어가도 되고 12번도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13번은 뭐 체크하지 말고 전형적인 게 이제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해서 그 상위법 조항 무효라고 선언된 사례야. 그냥 예를 들어 13번 판례를 보니까 자 13번에 이제 지방세 그러니까 설명만 들어요. 그냥 시험에 잘 안 내는 거니까 지방세법이면 국회가 정한 법률이야. 국회가 지방세법이라고 법률을 정해놓으면서 거기에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물리도록 한대. 중과세토록 규정을 했대. 응? 그러면서 고급 세금이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뭐 면적이 어떤지 등등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놓고 하여튼 대통령한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정해라 하고 위임만 한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그러면 국민에게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 오락장용 건물이 어느 면적, 어느 정도의 호화 건물인지 이거가 누가 정해? 결국 행정기관이 대통령이 정하게 달린 거 아니야? 결국 그 세금 많이 낼 납세 의무자의 대상과 범위를 국회가 안 정하고 대통령이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다 넘겨주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가 법률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잘못됐다. 응? 그건 무효로 판결나는 거예요. 그 규정은. 응? 그런 사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12번, 13번, 14번 응? 그런 것들이 그런 유형인데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179쪽에 두 번째, 국회는 어떤 걸 위임하면 안 돼?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넘기면 안 돼? 거기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지. 그거는 행정기관에 정하라고 넘기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보면 이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명시해 놓은 사항들이 있어. 그걸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합의해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이건 국회가 직접 정해놔라 한 건데 그걸 국회가 직접 안 정하고 다른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래서 일단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해야 할 사항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이 헌법에다가 뭐 국민의 세금 종류, 세금 내야 될 세금의 종류, 또 최고 액수 뭐 이런 거 법률로 정해라 그랬다고 쳐봐. 응? 그러면 국회가 그 세금에 관해서는 싸그리 하나도 빠짐없이 법률로만 다 정하라는 의미일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헌법에서 국회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놨더라도 그거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고, 그 핵심과 중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틀 내에서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위원 니네가 정해도 된다. 응? 그 세부 사항은 위임하는 것까지, 그거 세부 사항 위임하는 것까지 그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 동그라미 2번에 있어. 자, 우리 국회 전속장 입법 금지, 위임 금지인데 다만 그러한 사항, 여기서 그러한 사항은 뭐야? 헌법에서 국회대로 법률로 정해라 한 사항, 즉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전적으로 다 국회가 법률로만 다 정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응? 국회가 법률에서 중요한 건 대강 꼭 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중요한 틀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놓고 그 틀 내에서 세부 사항은 위임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다. 응? 요 2번이 포인트예요. 응? 포인트. 그래서 그 이제 밑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예를 들어 1번을 보자. 1번을 보면 그냥 읽어보자. 우리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 기술의 발전 등에 즉시 대응해야 될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법률로 정의할 사항에 관해서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보다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의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응? 헌법 제75조가 위임 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2번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 그렇지? 근데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라 해서 조세와 관련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국회만이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조세, 세금의 종목, 또 세율 이런 중요한 것들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세율도 최저 몇 프로 이상에서 최고 몇 프로, 이건 법률로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는 뭐 재산이 얼마 있으면 뭐 세율은 몇 프로 한다 이런 거 정도는 행정위원회에게 위임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징수 절차 등 국가의 조세권 행사와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에 대비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세금 부과하는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거를 몽땅 다 법률로 다 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은 하위법, 행정위원회 만드는 하위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건 아니고, 응? 없는 건 아니래.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얘기 똑같아요. 응? 그래서 적어도 그 세금의 종류, 최고 세율, 응? 뭐 이런 거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국회가 법률로 틀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틀 내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거,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다. 응?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 응? 그래서 한번 취지를 이해하면 됐습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버가 됐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저 문제 연습은 다음 시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입법이라는 문제를 내면 법규 명령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규칙이니 이렇게 해서 다 통합을 해서 한 문제를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 부분을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다 마치고 행정입법 방안의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행정입법 마무리하고 또 아마 문제 풀어보고 행정행위에 관한 조금 또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